네, 증시 오늘만의 2부는요. 테마 그것이 알고 싶다로 문 열어보도록 할게요. 김민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와는 좀 다르게 네. 오늘은 좀 시장이 끝까지 힘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가능할까요? 어제 오늘 뭐 오락가락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네. 뭐 정신없는 장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의미 있는 변화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관점 쪽으로도 네. 한번 어제도 잠깐 그런 얘기는 좀 드렸었습니다. 환율에 주목하자라는 네. 관점들과 함께 얘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그러면 그에 파생될 수 있는 수급이겠죠. 수급과 관련된 얘기를 테마가을에서도 준비를 해서 앞으로의 장세 변화와 함께 또 어떤 수급의 특징적인 종목들도 한번 좀 찾아보자.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수급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수급일까요? 열어보도록 하죠. 투자 전략 재정비 시점 우리 다시 봐야 된다. 외국인을 주목하라.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엇을 사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 언제 준비하셨어요, 주제? 벌써 준비한 지는 한 이틀 됐습니다. 그럼 어제 이야기를 하면 딱 좋았을 텐데요. 네, 그랬으면 제일 좋았지 않았을까요? 항상 아쉬움이 남는 게 주식 투자고요. 맞아요. 네, 또 방송도 그런 묘미가 있어야죠.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외국인이 주목해야 되는 거 뭐 환율도 있겠고 금리도 있잖아요. 네.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먼저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변화될 가능성과 함께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고요. 네. 그와 함께 이제 외국인들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해보면서 전반적인 흐름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네. 모처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한 2천억 원 넘게 사고 있었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요. 최근 동향은 어떤지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처럼 샀다라는 말은 즉슨 최근 계속 팔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외국인 기간 어떤 차이 보였었나요? 네, 일단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제가 계산한 거는 2월 20일을 기점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은 2월 20일부터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국내도 그렇고 네. 해외에서도 어떤 여파가 강하게 밀리기 시작한 시점이죠. 그때 이후로 어제까지의 기준을 보게 되면 딱 보셔도 아실 겁니다. 개인이 4조 2천억, 외국인들이 4조 2천억. 그러니까 외국인 판 건 다 개인이 개인으로 샀어요. 갔죠. 네. 기관은 약간 관망. 거기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살짝 매수만 했을 뿐 작년에 어떤 시장이 급하게 밀렸을 때 나왔던 폭발적인 매수는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연기금은 좀 아직까지는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핵심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외국인은 팔았고 개인은 샀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산 장세에서 시장이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많이 불안하죠. 예, 불안합니다. 네. 그건 사실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항상 증시 격언에도 그런 게 있죠. 개인이 매수를 하게 되면 시장의 탄력이 떨어진다. 근데 이번에는 약간 다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신호도 나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특히 최근에 들어서 나오고 있는, 예탁금 동향과 신용거래 융자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요. 특히 2월 20일도 똑같이 그 흐름을 봤을 때 약 한 28조 정도의 흐름 예탁금에서 갑자기 며칠 사이에 33조 원까지 늘어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특히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어떤 이제 부동자금이라고 하죠. 그동안 이제 부동산 쪽에서 이었던 자금이나 약간 부동자금들이 이때가 기회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빠르게 예탁금이 늘어납니다. 이런 쪽이 개인의 매수세와도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네. 또는 신용 융자 금액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하락하기 전에 10조 원대 이상이어서 상당히 부담감이 컸습니다. 근데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꾸준히 줄기 시작하죠. 네. 3월 3일 어제자 기준으로 보게 되면 10조대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9조 8천억대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그 신용거래는 줄고 오히려 어떤 투자자 예탁금들이 보강되면서 나오는 개인의 매수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유동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유동성 관점 쪽에서 지금 시장을 이용하겠다라는 입장이라 보게 되면 과거처럼 개인의 흐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약하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의 포인트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또 하나 그러면 외국인들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환율이겠죠. 환율과 관련된 쪽에 대한 동향도 같이 지켜보시면서 외국인들의 변화 흐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가장 중요한 게 원달러 환율과 위안화 달러 그리고 또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은 가장 한눈에 보셔서 아실 겁니다. 특히 환율이 원화가 약세로 가게 되면은 당연히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네. 이번에 1220원대까지 갔다 보니까 단기 저점대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그러다가 다시 환율이 강하게 원화 강세로 진행되는 위안화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반등 기조를 찾는다라고 보여지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환율의 변화가 원화가 중요한 게 아니다는 얘기는 누누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달러화가 중요하겠죠. 근데 최근 들어서 달러화 인덱스를 보게 되면 99대까지 가서 100대가 넘어가나 싶더니만 바로 꺾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제 어떤 미국 시장에서는 별 얘기가 많았지만은
금리 인하가 된다는 깜짝 금리나 50bp가 됐다는 사실을 누려봤을 때 그럼 달러화가 당연히 약세로 가는 조건으로 만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환율의 원달러의 강세를 이끈다라고 관점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전환하기에 충분한 조건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감히 단언하건데 만약에 달러화가 이런 식으로 약세 기조가 나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시장이 더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기조에 대한 변화의 어떤 처음인지 이 부분을 조금 더 눈여겨볼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달러화 약세 기조 때 국내 시장이 여러 가지 선전하는 모습들이 나왔다라는 부분들 꼭 염두를 해두시면서 앞으로 특히 지금 그처럼 원달러 환율을 봤었을 때 1200원대를 못 넘어가고요. 네. 오히려 1175원대라고 하는 중요한 가격대를 이탈하면서 원화 강세가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외국인들이 점진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그런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아무래도 원화 강세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같이 연결돼서 움직인다. 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 수급 외국인들의 변화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나올 가능성도 높다는 쪽에 보면서 시장 탄력도 같이 비교해야 된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 이야기해 주시면서 원달러 환율 추이를 짚어봤는데 네. 이와 함께 좀 금리도 짚어볼게요. 네. 간밤에 0.5%포인트를 한 번에 인하하는 결단을 내렸고요. 네. 그와 달리 저희는 지난번에 금리를 동결했고 네. 이제 4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만 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미 금리와 우리 금리가 좀 역전된 상태를 보일 텐데 네. 이 역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증시에 올 수 있는, 우리 시장으로 올 수 있는 매력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뭐 그 점에 대해서는 별 크게 생각은 안 합니다. 아, 왜요? 네, 그와 관련된 부분보다도 솔직히 지난번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저는 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 안 한 건 실수다라는 쪽으로 많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제 네. 더 이상 비판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약간 실기란 느낌이 들고 있고요. 그때 벌써 강하게 하고 쓸 수 있는 수단을 가장 또 강하게 썼었던 그때 게 먼저 카드를 썼다면 그렇습니다. 네. 또 지금 엇박자나는 상황들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했어야 되는 시점이고요. 그와 함께 지금 나오는 변화라고 보게 되면 아마 미국의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이어지면서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양적 완화나 여러 가지 지금 재정 정책 관련된 부분들 쪽도 일단 지금 선을 그었다고는 하지만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은 저도 높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경기를 부양해야죠. 그렇죠. 아마 또 이번에 이어지고 있는 잠깐 어떤 동향을 지켜봤다가 한 상반기 안에도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 가장 우려해야 될 상황들은 자산이 버블화되는 과정입니다. 버블화되는 과정이요? 그렇죠. 금리도 계속 내리고 여러 가지 유동성도 공급하고 그러면은 일단 경기를 살린다는 명목 아래 여러 가지 변화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가장 위험 자산과 함께 이어지는 자산은 급하게 버블이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이나 여러 가지 흐름들 쪽에서도 나쁘지가 않은 변화죠. 네. 단기적으로는요. 네, 단기적으로.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염두를 하시면서 지금 시장 전략 짜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럼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그들의 수급이 향한 종목을 한번 볼게요. 네. 2월 20일 이후,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시장이 막 출렁이면서 급락했을 때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들인 종목입니다. 코스피 코스닥으로 나눠봤는데 네.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뭐 특징점이 있다기보다는 각 업종의 대표주를 사는 듯한 느낌이었다. 네. 이번에도 그래요? 그때는 2월 20일 전이었었죠. 그랬죠. 네. 근데 지금 2월 20일 이후로 보게 되면은 이번에 특징적인 특징이라고 하게 되면은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업황에 상관없이 개별적인 종목 샀다. 이런 거밖에 눈에 안 띕니다. 대표적으로 한진칼이죠. 거의 한진칼이 이렇게 샀어요? 네, 가장 많이 산 종목으로 한진칼이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저렇게 갔겠죠. 거의 손도 못 대고 쳐다만 보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쭉 보게 되면 특징적인 종목이 업종이나 섹터로 묶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그냥 NC소프트라든가 LG 플러스, 카카오 이런 정도로 눈에 띄는데 그나마 묶는다라고 하게 되면 LG화학이나 일진모터레일즈 같은 경우 2차 전지 쪽이죠. 이쪽에 대해서 종목들을 샀는데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아직은 눈에 안 띄는 상황 쪽에서 약간 개별적인 종목들을 샀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코스닥은 좀 다릅니다. 코스닥을 봤을 때는 일단 바이오 종목이 4종목이 눈에 띕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릭스미스부터 젠백스, 알테오전, 메지온 그러니까 즉 바이오주란 얘기는 시장의 경기와는 상관없는 대표적인 또 종목들이죠. 그렇죠. 그런 쪽을 샀는데 특히 한국사회보험자는 많이 샀었죠. 하지만 약간 반대로 코로나19 확진자의 정점이 지나가게 되면은 오히려 단기 모멘텀은 소멸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또 눈에 띄는 게 테크윅이나 동진 세미캠 반도체 쪽이죠. 그리고 또 천보 같은 경우도 눈에 띄면서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쪽이 물론 있긴 하지만 2차 전지 반도체 이쪽에 대한 종목들도 눈에 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종목들, 그중에서 매력적인 종목들 위주로 좀 담아간 외국인 투자자예요. 그럼 저희도 같이 사고 싶은데 뭘 사야 될지 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네. 몇 가지만 골라볼게요. 무엇을 볼까요? 네, 일단 외국인들 쪽에서 사는 종목이지만 그래도 추세와 함께 계속 좀 지켜봐야 될 종목 하게 되면 네. 빠질 수 없는 게 카카오죠. 카카오요. 네, 벌써 작년부터 수십 번 노래했던 종목입니다. 죄송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에 대한 추이, 특히 이번에 어떤 시장이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지권은 지지를 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네, 특히 올해 실적 흐름들이 탄탄할 것이다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는 두 번째로는 종목 중에 일진 머티리얼즈, 이 종목도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 동박 관련된 쪽은 그래도 앞으로의 변화에 2차 전지 쪽에 시장의 충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물론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어도 중기적으로는 계속 어떤 여파과 어떤 실적에 대한 변화들은 기대감이 높다는 쪽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보게 되면은 특히 테크윙이라는 회사도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바라보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견조하다라는 관점들로 봤었을 때 그에 따라서 나오는 뭐 비메모리 관련된 쪽도 있겠지만은 특히 이런 핸들러 관련된 장비 쪽도 여전히 시장 업황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기조 어떤 빠르게 변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해야 될 걸로 그렇게 세 종목 한번 관심주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언가의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봐야 된다라고 저희가 재점검해 드렸고요. 카카오, 테크인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